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엄마만 되고 싶지 않았던 경력 있는 여자들 협동조합의 김영지라고 합니다. 네, 저는요, 엄마들의 자기 돌봄과 그리고 일 경험 그리고 창직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경력 있는 여자들 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최근래에 제가 창직한 저의 직업은 로컬 일거리 크리에이터라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일거리들을 만들어서 보통의 사람들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6살 딸 아이와 그리고 6개월 된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엄마라는 역할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 자리에 과연 서도 될지 의문이 들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쟁이 터져도 모든 사람들이 막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두가 출산과 육아를 많이 기피들 하고 있고 정말 전쟁보다 심각한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잘하는 엄마들만 엄마가 될 수 없진 않느냐. 나 같은 엄마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야맘두라고 하는데요. 야 엄마도 할 수 있어 라는 뜻이고요. 야 엄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엄마가 될 수 있으니 야 너도 엄마가 될 수 있어. 용기를 좀 드리고자 제가 엄마이면서도 나일 수 있었던 방법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막 너무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요.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성취하면서 차곡차곡 20대와 30대를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과 출산도 저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이가 있는 이상 저희의 인생은 뭔가 180도 달라졌다고 저는 느껴졌었는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선은 저는 정말 육아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 저보다 한 달 더 빨리 이 친구는 출산을 하였는데 4살 어린 저의 동생은 너무너무 육아를 잘하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아이 밥도 잘 주고 시간 맞춰서 아이 잠도 잘 재우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그렇게 육아를 잘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말랐니 뭐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너는 왜 제왕절개를 했니? 뭐 심지어 그런 것까지 육아마저도 뭔가 경쟁의 대상이고 비교의 대상이었다는 게 저는 너무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육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굉장히 자아효능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아이가 8개월 때 좀 운이 좋게 취업이 되었다가 또 아이가 너무 어려워서 이 경력 단절 한번 또 저의 커리어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저의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는 게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 인생에 다시 또 기회가 올 수 있겠는가? 정말 아이를 보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지금 내가 속한 이 상황 도대체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답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건강한 관계인가? 나는 건강한 엄마인가? 엄마가 아이를 보면은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니 아이가 그
안 좋은 에너지가 전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너 때문에 나의 인생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엄마는 네, 이 친구도 딸아이인데 이 친구가 커서 너도 이렇게 열심히 엄마가 키워놨으니 너의 아이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포기해라고 말하는 엄마는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아이에게 핑계를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 아이에게 전가시키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뭔가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굉장히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민식 님이라고 네, 전에 PD를 하셨던 분인데 저희에게 얘기를 해준 게 있죠. AI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단순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단순한 일들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쓸 때 뭔가 줄을 맞추거나 이런 일들 단순하지만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은 AI가 대체를 해주어서 사라질 직업이 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 당연히 비용이 많이 지급 투자가 되다 보니 당연히 이 역할 역시 이 직군 역시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임금이 비싼 일 역시도 네 이런 것들은 임금이 돈이 많이 드니까 AI가 대체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이냐? 네 대체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하는 건데요. 저 역시도 대체하지 않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우리 아이 역시도 대체되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야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방법 저는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요. 우선은 연대였습니다. 어느 날 그때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죠. 그때 TV를 보니까 인요한 박사님이라고 교수님이죠. 파란 눈의 의사이신데 이분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각박해진 거는 아마 중앙난방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본인이 시골에서 살 때는 거기에 아랫목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그 아랫목이라는 공간에서 동네 어르신들, 아이들 이렇게 다 모여 앉아서 뭔가 지혜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중앙난방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아랫목이 없어져서 소통에 메마른 노인들은 너무너무 외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지혜를 이렇게 받을 공간이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좀 답을 찾았습니다. AI 시대 때 우리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아이, 뭔가 더 많이 아는 아이, 그런 아이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울려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연결하는 일, 그런 아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요. 저희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저의 개인 SNS에 물어봤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저는요. 너무너무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되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힘드신 분이 저만 이상한 건가요? 저만 힘든 건가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보았더니 수많은 엄마들이 사실은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모여주셨고요. 그렇게 모인 엄마들과 함께 했던 것이 지금에 있는 경력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했던 첫 번째 일, 바로 자기 돌봄이었어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모두가 다 자기 돌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나의 목표만을 생각하느라고 자기 돌봄의 기회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죠. 이분들끼리 우리들끼리 모여서 뭔가 시간 관리도 하고 같이 건강 관리도 하고 같이 마음 관리도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경력이 단절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나은 길이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선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지금 저희만의 또 매뉴얼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했던 두 번째 일이 바로 네, 다양한 세대 간의 소통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형 아랫목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제주도에는 전국 전 도에 민속보존회라는 본인들의 민속, 그러니까 뭐 사물놀이라든지 뭐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그분들에게 집어 넣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에게 뭔가 유명한 예술인이 교육을 시켜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대가족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은 뭐 어르신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하겠지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저희가 어르신들 우리 육지에 있는 친척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민속보존의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 아이들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너무너무 흔쾌히 아이들에게 사물놀이를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너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들 잘한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 응원해주고 칭찬해 주시다 보니까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어르신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탐나문화제에서 저희 마을이 2등을 하는 성과도 얻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건강해질 수 있고 마을도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까지는 의도치 않았는데 또 얻게 된 결과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주말에 매일 쉬고 싶은데 원래 핸드폰만 보고 TV만 봤을 친구들이 이렇게 언니 오빠들하고도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안에서 또 리더십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언니 오빠들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네, 그러면 동생들이 봤을 때 나도 그러면 우리 동생들을 챙겨줘야지 이러면서 뭔가 정말 건강한 조직,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느낌, 그리고 엄마도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해결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게 된 것이 바로 창직입니다. 사람들은요, 우선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물론 경기가 어렵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저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보니 사람이 그 다음 단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사회 내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역 내에서 큰 일들 말고요,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양한 일거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엄마가 일을 할 동안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 분명히 거기에는 일손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혹은 은퇴한 어르신들이 자기 본인의 전 재산을 모아서 시설물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시설물에다가 콘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작은 마케팅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일거리를 경력단절 여성들이 혹은 청년들이 해결을 한다거나 그러한 일거리들을 저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예전에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게 단절된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다 각자 노생으로 다들 열심히 살아야 되고 거기서만 답을 찾다 보니까 우리 너무 각자만의 좁은 세상에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창직 과정입니다. 다들 나만의 직업을 찾자는 것인데요.
너무 하나의 목표 막 의사 된다, 변호사 된다, 하나의 목표 뭐 서울대 간다 이런 하나의 목표로 우리 모두가 다 달려가서 누구는 위너가 되고 누구는 루저가 되지 말고 그냥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찾자. 어르신들은 아이 돌봄이 행복하시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본인의 제2의 일자리를 찾고, 엄마들 나는 이걸 전공한 사람인데 지금은 써먹을 데가 없. 나는 예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지금 내가 큰 무대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을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직업을 찾게, 그 연결 안에서 본인들의 일거리를 찾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더 이상 육아와 이런 육아가 혹은 내 경력 단절이 어렵지 않은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성취감, 물론 이러한 것들 작은 사회 내에서의 성취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이 물론 지금 당장 너무 육아가 어려운 어머니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사실 출산과 육아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나는 결혼을 포기해 하시는 뭐 이런 청년들도 있을 건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세요. 우리 지금 출산율 나라가 문제니까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취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행복한 게 있다고, 가장 큰 성취,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성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또 출산과 육아이거든요. 이 친구들은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연애하면 굉장히 이분이 처음에는 저를 너무 열렬히 사랑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해줄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 변하잖아요. 물론 아이들의 마음도 변하겠죠. 사춘기 되면은 막 이렇게 뭉쾅 닫고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하겠지만 이 어린 아이들, 지금 6개월 된 아이, 6살 된 아이, 제가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정말 이 나와 닮은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있다는 거, 이 자체로도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주지 않아도 사실 이 사랑만을 주더라도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감히 출산과 육아를 독려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육아도, 심지어 육아마저도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혀야 되고 더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되고 이걸마저도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가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기 SNS에 매일매일 화려한 것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애기한테 더 좋은 것들을 주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저도 저 역시도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옳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 아이에게 뭐 좋은 학원이나 뭐 어릴 때부터 막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우리만의 방법으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확신이 저는 이제서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6살 친구한테. 소연아, 너는 엄마가 이렇게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뭔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연이는 엄마가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엄마도 좋고 자기를 그냥 사랑해주는 엄마, 뭐 가끔 준비물을 까먹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 아이뿐만이 아니죠. 저희랑 함께하고 있는 엄마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모두 이런 게 행복이구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확신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선택한 이 방법이, 저희가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육아라는 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사실 저희 역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여러분, 육아라는 이것을 나만의 일, 내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듯이 혼자 혹은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육아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저의 경우.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한다고 하면은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함께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꺼이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물론 이 친구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 친구들의 정서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들에게는 사실 사랑만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맞는지 저 역시도 의심스럽지만 네, 해본 결과 네, 이 친구들은 정말 사랑 하나로 충분한 친구들이니 그 마음 하나로 네, 자신 있게 혹시 출산과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기꺼이 한번 도전해 보심이 어떠실지.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는 이게 선택과 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이를 선택을 하였으니 나의 경력과 나 자신은 포기해야 되나?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다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 이 아이에게 나를 네, 양보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아도 나 자신을 충분히 성장시키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결과를 저는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하니 여러분, 엄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했거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 다들 힘내시고 네, 어떠한 지금 상황들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제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네, 모두들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러할 수 있는 네, 상대들을 찾아서 그게 없다고 하면은 저희 경력 있는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여러분 네, 우리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다 같이 아이 좀 낳읍시다. 감사합니다. 네.